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의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교회를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던 복음통일 컨퍼런스가 경기도 광주에서 개최됐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캠프를 진행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10만 선교사 파송, 100만 자비량 선교 동원을 목표로 하는 선교운동 타겟 2030을 새 버전으로 재구성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개신교계를 포함한 종교계의 반발에도 2018년 시행된 이 종교인 과세는 여러 단체들과 정부의 논의로 현재는 규정 완화를 거쳐 어느 정도 정착된 모습인데요. 법안 개정 논의에 앞장서온 한국교회 법학회는 5년간의 종교인 과세 시행을 돌아보며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여러 논란 끝에 2018년 시행된 종교인 과세. 시행 초기 종교단체의 특성상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종교계의 반발과 우려는 컸습니다. 결국 논의 끝에 법안이 완화되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들이 납세자로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습니다. 안정화에 접어든 듯한 종교인 과세. 이에 종교인 과세의 지난 5년을 평가하고 남은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안 시행 이전부터 종교인 과세 협상 TF에 참여하며 법안 완화에 앞장서온 한국교회 법학회와 한국교회 세무재정연합이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어려운 문제 해결에 앞장선 단체들을 위해 자리에 함께한 교계 대표 목회자들은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세무사, 회계사님들과 여러 교수들과 변호사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 시점이며 교회를 지키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제에 나선 협성대학교 홍순원 교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신학적 평가를 전했습니다. 홍 교수는 종교인 과세를 단순히 경제적인 접근으로 대해선 안 된다며 종교 활동은 일반적인 근로와 세금처럼 수치화할 수만은 없는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종교인 과세와 비과세 사이 하나의 대안이 아닌 교회와 사회의 상황을 고려한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금의 예외적인 지옥으로 끝까지 존재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일반적인 모든 세법을, 소득세법을 교회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양극단 사이에 절충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어 한국교회 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 김영근 회계사가 종교인 과세의 실증적인 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습니다. 발제에선 목회자나 교회의 재무팀들이 직접 소득을 신고하며 오류가 발생한 사례들이 언급됐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종교인 소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교회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소득을 종류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목회 활동비, 종교 활동비 부분은 교회의 고유 목적 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 부분들인데, 근데 이 부분도 이렇게 소득에 포함시킨 경우가 있다든지 이 목회 활동비를 관리하고 또 목사님께 지급하는 과정에 대해서 서툴러 가지고 이렇게 소득과 이렇게 조금 혼합된 형태로 한다든지 그런 잘못된 오류가 많이 발생. 김영근 회계사는 교단이나 연합회가 목회자나 교회 실무자를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 교육을 실시하고 오류를 상담해주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교육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부산 지역에는 1,800여 개의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대형교회부터 개척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회가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 사역 중인데요. 부산에서도 코로나19 이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침체가 이어져 온 가운데 부산의 한 연합단체가 부산 지역 교회를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 이진우 PD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지역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단도 연령대도 모두 다른 목회자들은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마련한 행사에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행사는 힘내라 부산교회여 프로젝트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교회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프로젝트는 부산 지역 150여 명의 목회자들을 위한 특강과 위로의 시간, 특별한 선물과 교제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보다 더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집중하는 일에 힘을 모아서 부산 교회들이 회복되고 복원되고 부흥되어서 또 이 전국 교회에 또 신선한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오신 분들이 너무 또 힘을 내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힘이 되어서 부산 교회를 살리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힘을 내서 같이 부산을 살리고 정말 또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쓰임받자, 그런 의도에서 이번 프로젝트 참석자들은 목회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것과 다음 세대에 대한 대책, 목회자로서 지켜야 하는 관계를 주제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또 각 교단별로 마련된 선배 목회자들의 멘토링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목회에서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한 조언이 큰 힘이 됐고 특별한 선물과 위로의 시간을 통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설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본질에 대한 이 양육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익하고 울림이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오니 선배 목사님들과 이미 시작되었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루었던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조건 와야 된다. 무조건 와서 여기서 같이 교제하면은 힘을 얻습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교회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돕고 상생해 나갈 것이라는 부산 성시아 운동본부. 지속적인 지원과 넓은 네트워크 확장으로 지역교회가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불경에서 구티비 뉴스 이진우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던 복음통일 컨퍼런스가 경기도 광주에서 개최됐습니다. 북한 복음화를 위해 500여 명의 성도와 전국 520여 교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북한을 향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현장에 정성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제28회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열고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던 예배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28회 컨퍼런스는 500여 명의 현장 참석자와 520여 개 교회가 온라인으로 참가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코로나 기간 중에도 컨퍼런스를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이번 현장 컨퍼런스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왔다고 전했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컨퍼런스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북한 땅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많은 이들이 알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됐고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섬기시는 분들,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번 4박 5일을 되게 꿈꾸며 소망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모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24명의 강사가 나서 북한 선교를 비롯해 다음 세대와 이슬람권 선교에 대해서도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북한에 억류됐다 31개월 만에 풀려난 이면수 목사와 탈북민 출신 강철호 목사가 북한 사역에 대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는 컨퍼런스를 통해 쌓아온 기도가 앞으로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14년 동안 이제 기도를 이렇게 쌓아왔다고 할 수 있고 이번에 저희가 내건 슬로건은 통일의 문을 여는 우리 28자 복음 통일 컨퍼런스입니다.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동안 누적됐던 기도들에게 이 기도가 더해져서 이제는 통일의 문을 여는 그런 성회로 기대하고 있고 에스더 기도운동은 지난 1월부터 대한민국 재건과 복음 통일을 위한 특별 철야 기도회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복음 통일 컨퍼런스가 특별 철야 기도회의 마지막 날을 장식하며 한반도 복음 통일을 기원하는 기도 성회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번 캠프는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를 위해 마련된 캠프로 예배와 찬양뿐 아니라 양화진 선교사 묘원 등을 방문해 신앙의 역사에 대해 배우는 국내 성지순례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캠프는 16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8월부터는 중고등부, 청년부, 어린이 여름 캠프도 차례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반기 선교 진행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KWMA는 특히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 파송, 100만 자비량 선교 동원을 목표로 하는 선교 운동인
타겟 2030을 새로운 버전으로 재구성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버전은 기존 내용의 K-팝, K-방역 등과 선교를 접목하는 K-미션, 글로벌 파트너십의 확장 등으로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선교 리더십 중심이었던 기존과 달리 2030 세대가 동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국내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구피플은 이를 위해 99개 수행 기관을 선정해 자립준비 청년 지원과 위기가정 지원 사업, 희귀질환 아동의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경배 구피플 회장은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개인의 욕구를 존중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피플은 아동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 기간 중단됐던 어떤 군사적인 안보 협력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은 이제 각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또 안보 관계자들의 논의에 의해 더 진전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지난달 급락했던 코스피가 이달에는 2200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달 미국의 물가 급등과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 스텝 단행,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230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증권사들은 경기 침체 우려 지속과 기업 이익 하향 조정 등으로 7월에도 코스피가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보여 추세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이 37%로 확대된 1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가격이 전날보다 소폭 내렸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1.37원 내린 리터당 2,133원을 나타냈습니다. 경유 가격은 리터당 2,160원을 기록 중입니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에 따라 날마다 최고가 기록을 새로 쓰던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 상승세는 일단 꺾였습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1일 발생한 제4호 태풍 에어리가 다음 주 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올해 첫 한반도 영향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에어리는 이날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남남 동쪽 760km 해상에서 발생해 시속 13km로 북북 동진 중입니다. 중심 기압은 1002헥토파스칼이고 최대 풍속은 시속 65km입니다. 에어리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최단 거리로 북상할 전망입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 110개국에서 증가하고 있다며 대유행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치가 전반적으로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끝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인 BA4, BA5가 주도하는 확진자가 최근 7일간 전 세계적으로 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중국화 논란 속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년 만에 홍콩을 방문했습니다. 2017년 홍콩 주권 반환 20주년 기념식 참석에 이어 5년 만입니다. 시 주석은 먼저 일국 양제는 강력한 생명력을 갖고 있으며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확보하고 홍콩 동포들의 복지를 보호할 수 있다며 일국 양제는 좋은 제도이고 우리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일국 양제를 견지한다면 홍콩의 미래는 더욱 아름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의 독재자 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아들이 17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던 독재자 가문이 36년 만에 다시 권력을 잡게 됐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식을 통해 선친이 독립 후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나라에서 큰 성과를 낸 인물이라면서 아들인 나도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65년부터 1986년까지 장기 집권한 마르코스 대통령의 선친은 계엄령 선포와 반대파 체포,
고문, 살해로 악명을 떨쳤고 이에 참다 못한 시민들의 항고로 하야한 뒤 3년 후 망명지 하와이에서 사망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응해 극동 에너지 개발 사업인 사할린2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외국 기업들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 매체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현재 사할린2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할린 에너지의 모든 권리와 자산 등을 인수할 새로운 러시아 법인을 만들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사할린 에너지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쉘 등 외국 투자자들은 한 달 이내 새 러시아 법인 지분 인수를 요청해야 하며 러시아 정부가 가능 여부를 승인할 방침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장맛비가 그치자마자 다시 무더기가 기승입니다.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부터는 전국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시원한 옷차림과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강릉 33도, 대전 3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3도, 부산과 제주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증시도 연일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와 가스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서민들의 생활은 말로 다 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조속한 대책 마련이 세워지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